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 예전에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하면 약간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죠. 직업은 갖지 않고 학위만 계속 쌓아나가는 그런 대학생들을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고 했거든요. 사회생활이 두렵거나 취업이 어려우니까 휴학을 지속하고 또 대학원으로 진학해서 계속 학생 신분을 유지하는 그런 이들을 말하는데요. 시대가 바뀌면서 이 말의 의미도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누구나 온라인으로 원하는 세계 명문대의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는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끊임없이 변화하고 위기에 대처하면서 치열하게 공부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로 변하고 있어요. 일터에서는 프로페셔널 워커인 동시에 일상에서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만 다가올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팬데믹이 종식되면 한순간의 위기가 사라질까요? 팬데믹이 초래한 변화의 가속화와 경제의 위기가 계속될 거라고 예측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쌓인 재정적, 경제적 위기가 단시간에 해결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로서 불안과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말하는 책이에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요약해 볼게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감사드려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 김용섭 지음 퍼블리온. 진짜 위기의 시작. 실력자만 살아남는다. 진짜 위기는 이제부터라고 이야기하는 책이 많아요. 이 책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팬데믹이 세상의 변화를 5년쯤 앞당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5년쯤 뒤처진다는 뜻도 됩니다. 긍정적으로 보자면 세상에 빨리 적응하는 개인에게는 또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죠. 가장 앞당겨진 것은 로봇에 의한 일자리의 대체입니다. 사람의 일자리를 위해서 생산성과 효율을 외면하고 로봇 대신 인간을 계속 고용할 기업이 있을까요? 2030년에는 거의 20억 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예측 들어보셨죠? 한국에서는 2030년까지 일자리의 25%가 자동화로 대체된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고려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예측이 팬데믹 이전의 예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측보다 더 빠르게, 더 많이 자동화가 이루어질 수 있겠죠. 삼성전자나 LG전자, 현대자동차 모두 2020년을 기점으로 로봇 산업에 투자를 확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자리를 잃지 않으려면,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가치를 내세우며 일할 수 있으려면 진짜 실력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실력자는 오리지널을 뜻해요. 자기만의 독자적인 컨텐츠, 대체 불가한 것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프로페셔널 스튜던트가 되어야 한다고 말하죠. 참 재밌죠? 전 세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이 대한민국의 학생들이고요. 또 평생 이렇게 공부에 시달리다가 자신이 학부모가 되면 자녀들을 교육시키느라고 애쓰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우리나라 성인의 독서량은 전 세계에서 부끄러울 수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과거의 공부 전략이나 방법에 의존해서는 살아남을 수 없을 거예요. 결론을 먼저 말하면 오리지널이 되라는 아까의 말과 일맥상통한데요. 전문성을 쌓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전문성을 쌓는다. 전문가가 되라는 말은 박사 학위 받고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 아니고요. 학위나 나이, 경력의 벽을 넘어설 수 있는 진짜 실력을 쌓으라는 말이에요. 새로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새로운 기술과 용어가 나올 때마다 계속 공부하면서 이미 갖고 있는 전문성을 최신 버전으로 업그레이드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체 불가능한 사람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대학이란? 2030년에는 전 세계 대학의 절반이 사라질 거라고 2013년부터 토머스 프레이가 예측했습니다. 대학의 절반이 사라진다는 건 인구의 감소 때문이 아니라 기존의 4년제 대학의 모델이 미래에는 쓸모가 없어질 것이라는 뜻이에요.
시간과 비용을 생각했을 때 4년이나 대학 공부를 할 필요가 없거나 효과가 없다고 느껴지면 굳이 대학에 가지 않아도 될 거라는 뜻이에요. 왜냐? 지식의 반감기도 짧아지고 직업의 유효 기간도 짧아져서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배워야 하는 마당에 회사에 취직하기만을 위해 학점과 스펙을 쌓느라고 4년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에요. 실제 애플에서 2018년에 고용한 직원의 절반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었고요. IBM도 마찬가지입니다. 전 직원의 3분의 1이 대학 학위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작년 2020년 7월에 국내 핀테크 기업 토스에서는 개발자를 채용하면서 대학 학위를 따지지 않았어요. 서류 평가를 없애고 지원자 전원에게 1차로 온라인 코딩 테스트를 했습니다. 여기서 합격한 사람들에게 실제 개발 업무를 과제로 내서 테스트를 했고요. 그래서 미래에는 마이크로 컬리지처럼 단기 교육 모델이 더욱 선호될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고요. 온라인 강의의 질이 높아지게 되고 세계 명문대의 강의를 온라인으로 듣게 될 거예요. 또한 비즈니스와 기술 전반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과와 문과의 구분도 거의 없어질 겁니다. 융합형 인재가 살아남는 거죠. 미네르바 스쿨은 많이 들어보셨죠? 전 세계를 돌면서 온라인 수업을 하는데요. 토론 수업을 중심으로 자발적이고 주도적인 학습을 해나갑니다. 미네르바 스쿨에서는 아이비리그 수준의 교육을 더 낮은 가격에 제공하는 것도 목표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물론 입학하는 것보다 졸업하는 것은 더 어렵겠죠. 기업에서의 교육은 더 중요해질 겁니다. 구글은 자사 내에 6개월짜리 단기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했고요. 우리나라에는 삼성의 삼성인력개발원이 있고 또 SK 같은 경우는 마이써니 플랫폼이 있죠. 기술 역량이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해지면서 우수한 인재와 그렇지 않은 인재가 만들어내는 성과의 차이가 수십, 수백 배가 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기업에서는 업스킬링과 리스킬링이 화두입니다. 좋은 인재들을 잘 뽑았으면 계속해서 재교육하고 능력을 향상시켜야 지속적인 비즈니스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다양한 교육을 받고 또 마이크로 컬리지를 병행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날 거예요. 학위를 따는 게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실무 기술을 빠르게 익혀서 당장 현장에서 일을 하는 것이 목적이니까요. 중요한 건 공부를 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데 공부할 방법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무크든 코세라든 이용하면서 대학을 가든 안 가든 누구나 명문대의 최고 수업을 듣고 자신의 실력을 키울 수 있는 시대라는 거죠. 프로페셔널 스튜던트에게 직업이란, 직장이란, 자동화와 원격 아웃소싱은 이미 시작된 미래입니다. 스스로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할 때인 것 같아요. 나의 직업은 로봇으로 대체될 확률이 얼마나 될까 하고요. 결국 미래 교육의 방향은 로봇에 대체되지 않는 인간을 키우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자리를 오래 지킬 수 있도록 경쟁력을 키워야 합니다. 이제는 나이가 몇인지,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또 경력이 얼마나 화려한지보다 지금 현재 누가 가장 실력이 있느냐가 중요한 시대가 되었어요. 기업이 마치 스포츠팀 같이 운영되는 거죠. 나이나 경력이 아니라 실력으로 연봉을 협상하는 시대입니다. 이 책에서는 실력을 쌓아서 투잡이든 쓰리잡이든 할 수 있으면 다 해보라고 말합니다. 최근 배민 커넥트나 쿠팡 플렉스로 자유롭게 사이드 잡을 하는 직장인이 많아졌죠. 이들을 긱워커라고 부르는데요. 긱워커가 비정규직과 무엇이 다르냐는 비판도 있지만 공유 경제가 활성화되는 비즈니스에서 고용은 긱 형태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원하든 원치 않든 세계적인 추세는 겸업의 허용입니다. 겸업이나 부업을 허용하는 것이 대세가 되는 건 정규직의 종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심지어 일본에서는 대기업이 겸업을 허용할 뿐만 아니라 장려하기도 합니다. 왜일까요? 사실은 기업도 겸업을 허용하면서 이익을 보기 때문이에요.
종신 고용이 사라져서 고용의 유연성이 중요해졌죠. 필요한 인력과 아닌 인력을 효율적으로 들였다 내보냈다 할 수 있어요. 우리 회사의 훌륭한 직원이 다른 회사에서 겸업하는 걸 문제 삼지 않는 대신에 다른 회사에 능력 있는 인재들이 우리 회사에서 겸업할 수 있는 거예요. 구글이나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경쟁사에서의 근무는 안 되지만 직무 연관성이 없고 여가 시간에 하는 겸업은 충분히 가능해요. 앞으로 인공지능과 로봇의 발달로 자동화가 이루어지면 소수의 정규직과 다수의 프리랜서가 공존하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생각을 바꿔야 해요. 직업에 대한 관점도 바꿔야 하고요. 조직에 대한 기대도 바꿔야 합니다. 개인이 스스로의 가치를 가지고 조직에서 독립한 이후를 생각해야 해요. 또 국가와 지역, 장소에 상관없이 어디서든 일할 수 있으려면 자발적 이동이 가능해야 합니다. 외국에 나가서 자국의 기업과 네트워크로 일하는 원격 근무를 하든가 전 세계 어디에 가더라도 그 나라의 기업과 일을 할 수 있던가 해야겠죠. 그리고 나이와 상관없이 일을 하게 되었어요. 실력이 있다면 나이가 들어도 퇴직할 일이 없어지겠죠. 100세 시대에서는 70세가 넘더라도 사회적인 역할을 가져야 한다고 하는데요. 21세기 중후반이 되면 120세, 130세 시대가 온다고 하잖아요. 그때쯤이면 로봇이 우리의 일자리를 대체하겠지만 아마도 인간의 경쟁자는 로봇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능력, 어제의 나와 경쟁해야 할지도 모르겠어요.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를 위한 진짜 공부는 무엇일까?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서는 unlearning, 과거에 배운 것을 버리는 자세를 먼저 가져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배운 것을 버리고 새롭게 계속 공부할 수 있는 용기를 가져야 해요. 예전에는 어느 대학을 졸업했는지, 어디 가서 유학을 했는지가 중요했다면 이제는 끊임없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공부하는 사람만이 교육받은 인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들 중 하나일 텐데요. 하루에 책을 2권씩 읽는다고 해요. 뭐 안 읽는 날도 있겠지만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책을 많이 읽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책을 통해 나에게 필요한 가치를 얻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 책의 마지막 파트에서는 끊임없이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장황하게 주장한 앞덜머리와 달리 아주 심플한 결론을 냅니다. 프로페셔널 스튜던트라면 5가지를 꼭 공부해야 한다는 결론인데요. 필수적으로 공부해야 할 5가지는 테크놀로지, 돈, 트렌드, 예술, 생존력입니다. 책에서는 테크놀로지 중에서도 코딩을 꼭 배워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코딩은 기술이 아니라 논리적 사고이기 때문이에요. 수학은 왜 배우냐라는 말과 비슷한 것 같아요. 사실 계산은 계산기나 엑셀 수식이 다 해주지만 수학을 배우는 동안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식이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잖아요. 우리가 영어를 배워서 외국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될 수도 있지만 이 대화를 통해서 친구를 사귀거나 비즈니스를 하는 것이 목적이듯이 코딩을 해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 코딩을 통해 어떤 직업에서든 나의 전문성을, 자신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제 생각에는 꼭 코딩이 아니더라도 보이스 플러스에서 소개하는 책들을 함께 읽어보시면서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문해력을 키우시면 앞으로 디지털 세상을 살아가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는 재테크 서적 읽을 시간을 반으로 줄여서 그 시간에 기술 서적을 읽어야 한다고 말하는데요. 메타버스, 인공지능, 머신러닝, 핀테크, 블록체인, 자율주행차, 스마트시티, 이런 여러 개념들을 잘 알아야 한다는 거죠. 경제나 금융에 대한 이해도 중요하지만 기술을 이해해야 미래의 산업과 경제도 이해할 수 있겠지요. 이런 질문이 유용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많은 시간과 노력을 공부에 투자한 시기가 언제인가요? 중고등학교를 다니던 10대?
아니면 대학을 다니고 취업을 준비하던 20대? 평생 할 공부의 80%, 90%를 이때 다 했다고 대답하신 분들은 앞으로 좀 더 부지런해지셔야 할 것 같아요. 과거에는 그렇게 한 번만 열심히 공부를 해두면 평생 써먹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 그러면 살기가 좀 어렵습니다. 지금 30대, 40대, 50대, 60대가 되신 분들이라면 10대나 20대보다 공부의 질을 훨씬 더 높이셔야 해요. 시험을 치르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기 위한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아마 여기까지 이 영상을 함께 보신 보플리 여러분들은 아주 열심히 공부하시는 분들이겠죠. 여러분의 공부를 응원할게요. 오늘도 성장하는 하루 되시길 바라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배나영의 보이스 플러스